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진공민 유체기계 8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 강의 때 기출구각, 베타 2가 중요한데 회전차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는 그 회전차였죠. 회전차 펌프 성능, 원심 펌프 성능에 미치는 요소 두 번째 것. 첫 번째 것은 회전차이고, 회전차에서는 손실을 줄이자. 두 번째 기출구각은 대략 한 22도 정도 하자. 20도에서 30도 정도로 하자. 이 얘기는 후양 날개. 날개 모양이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구부러진 이런 날개를 하자. 이 각도가 한 20, 30도, 20도에서 30도 정도 되는 각도. 베타. 여기까지 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안내 기시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안내 기, 네 번째는 와류실, 다섯 번째는 축봉 장치. 안내 기는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배웠죠. 이 회전 날개, 이렇게 회전 날개 깃이 있으면 요 사이사이에 이미 또 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안내깃이라고 하는데, 안내깃을 만들어서 이 유동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그 와류실로 잘 들어갈 수 있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깃이에요. 그래서 안내깃이 있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유체에 전달해서 더 높이 올린다. H를 더 높이 올릴 수가 있다. 그 대신 이제 손실은 좀 더 생기겠죠. 이런 추가적인 면적들이 더 생겼으니까 효율은 떨어지겠지. 손실도 증가하겠지. 효율은 좀 떨어지겠죠. 그다음 와류실은 이제 이 모양, 이 와류가 쭉 흘러가는 그 통 같은 거예요. 케이시. 이거는 통. 스파이럴 곡선이죠. 스파이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깃과 깃 사이로 뚫고 나온 유동이 와류실 없다고 치면은 유동을 이제 몰아서 쭉 갈 텐데 뒤로 갈수록 점점 추가되는 유량이 있으니까 점점 면적을 조금씩 넓혀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넓혀서 이제 출구로 보낸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 와류실은. 유속을 적절히 유지해서 송출구를 유도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송출구로 갈수록 단면적을 크게 해야 되겠지. 이쪽보다는 뒤쪽으로 갈수록 단면적을 좀 점점 넓게 넓게 만들어서 가야 되겠지. 그래야지 유동이 점점 저쪽 출구 쪽에 가까울수록 유동량이 많아지니까, 위장이 많아지니까 그걸 다 부드럽게 받아서 넘겨야 된다. 그래서 스파이럴 곡선이 된다. 기타 이제 축봉 장치가 있어요. 누설 장치 또는 축봉 장치, 축봉 또는 누설. 누설 장치는 우리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그림 2-17과 2-18 나와 있으니까 이거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건 주로 이제 그냥 그 패킹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패킹의 여러 가지 타입에 대한 얘기, 구조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2.1.3 원심 펌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회전차의 그 회전 개수를 가능하면 줄이고 길이도 짧게 하고 또 모양도 부드럽게 만들어서 마찰 손실과 향상 손실을 줄이자. 그 다음에 회전 출구의 깃의 날개도 부드럽게 만들자. 보통 후양 입으로 한다. 그 다음에 스파이럴 모양의 그 와류실도 하자. 뭐 등등 여러 가지
성능을 높이기 위한 설계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운전 특성과 재현상. 재현상은 여러 가지 현상인데 그 중에서 그 뭐죠? 버블이 생기는 캐비테이션을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캐비테이션이 안 일어나는 운전 조건, 공동 현상. 운전 특성은 쭉쭉 넘어가면 돼요. 이제 연합 운전할 경우에 먼저 운전에 대해서 처음에 앞부분에 체절 운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체절 운전. 처음에 기동할 때, 펌프를 처음 기동할 때 그 펌프 내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안 채워져 있으면 가동이 안 돼. 펌프라는 것은 액체용으로 만들었고 액체가 가득 채워 있어야지 돌렸을 때 압이 떨어지면서 이제 석션을 시작하는데 아예 비어 있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처음 기동 시에 물을 채워야 되는데 그걸 우리말로 하면 물 마중이라고 불러요. 마중물이라고 들어봤죠. 마중물. 처음에 펌프에 채워 넣어야 될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행위를 물 마중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프라임이라고 하는데 PRIM. 그래서 처음에 마중물을 그 펌프에 다 채워 넣고 돌리기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 돌리자마자 물이 출구로 확 빠져나가면은 물 부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 출구 밸브를 막고 돌리면서 끌어올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출구를 조금씩 열면서 이제 운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그 출구의 송출 밸브를 물을 닫고 운전하는 것을 체절 운전이라고 불러요. 체절이라는 게 밸브를 끊었다, 막았다. 그래서 처음 기동할 때는 체절 운전을 한다. 왜냐하면 물을 채워넣는 물 맞은 다음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는 저항이 많이 생기고 로스가 생긴다. 그걸 이제 펌프 운전 특성 곡선에 그림 2-10과 같이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만약에 일반적인 그 운전이라면 H와 Q가 뭐 이런 특성 곡선을 봤는데 체절 운전인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어떤 저항 곡선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 효율 곡선도 원래 이렇게 된다면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손실이 발생해서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런 처음 기동 시에 체력이 필요하긴 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 마중, 프라임, 그 다음에 처음 기동할 때는 체절 운전, 송출구의 밸브를 닫고 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한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펌프를 2개 이상 쓸 경우에 연합해서 운전해야 되겠지? 그렇죠? 만약에 내가 가진 펌프가 10m밖에 못 올라가는데 20m를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펌프 2대를 직렬로 연결하면 되겠지. 직렬 연결을 하면 뭐가 커져요? H를 키울 수 있다. 만약에 10m를 보내는데 유량을 2배로 하고 싶다. 그러면 병렬 연결. 병렬 연결하면 유량을 높일 수 있겠죠. 그 대신 수도는 그대로고 이건 안 되고 직렬 연결은 유량을 일정하게 하면서 수도를 높이는 게 직렬 연결이죠. 그래서 여기 1층까지밖에 못 올리는 것을 하나 더 달아서 2층까지 올린다. 수도가 H1, H2 이렇게 올리는 거고 이때 유량은 이제 일정한 유량이 되겠고 병렬로 하면은
1층까지만 올리는데 병렬로 올려서 유량이 Q1, Q2 유량이 커지는 거죠. 이게 병렬이고요. 뒷렬.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 해당하는 특성 곡선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성능 곡선도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성능 곡선. 구조차 성능 곡선이 일반적으로 유량에 대한 양정 곡선은 되게 이런 모양을 가져요. 그 다음에 유량에 대한 그 효율 곡선은 이런 어떤 맥시멈 효율을 갖는 효율 곡선이 나오고, 이타 같은 양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 파워 곡선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나 이제 이게 어떤 펌프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다 달라질 수 있다. H가 더 이렇게 된 모양도 있고, 더 아래로 가는 모양도 있고, 효율의 위치도 다르고, 이거의 기울기도 다 다르다. 그래서 펌프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이 그림 2.26의 펌프 형식에 따른 특성 곡선이 다양하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죠. 이 화면에 잘 잡혔어요? 나왔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세부적인 모양은 좀 달라질 수 있다. 펌프가 뭐 터빈 펌프냐, 볼리드 펌프냐, 사립 펌프냐, 충전 펌프냐에 따라서 모양은 달라진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제일 이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공동현상입니다. 공동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네 번째,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제 현상은 있는데, 이게 첫 번째가 캐비테이션 공동 현상, 두 번째가 공동 현상이 좀 길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수격 현상, 세 번째 맥동 현상, 네 번째 축출력 현상, 이렇게 네 가지 현상이 있어요. 공동 현상은 주로 입구에서 회전이 일어나니까 압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물이 입구 쪽으로 들어오는데 지나치게 압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화 앞보다도 더 낮게 압력이 떨어지면 이제 버블이 생기죠. 그래서 그게 출구로 가면서 출구에 그 깃이 와서 때릴 때 버블이 있는 그 유체를 때리니까 깃 입장에서는 그 버블이 깃을 때려요. 그래서 그 블레이드 깃에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훼손도 있을 수 있고, 압력 손실도 일어나고, 굉장히 안 좋아. 소음과 진동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다. 캐비테이션. 그래서 너무 많이 돌리면 안 된다. 첫 번째로 그 입구 조건을 적절하게 해야지. 뭐 유량을 많이 보내고 싶다고 무조건 회전을 높이면 안 되고, 그런 그 공동 현상이 안 일어나는 조건 하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두 번째 우리가 막아야 될 게 수격 현상. 물이 때리는 거죠. 워터 해머링 또는 워터 해머라고 하는데, 물이 와서 때리는 것처럼, 주로 이제 그 물이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어느 밸브를 딱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 속도가 가다가 갑자기 저 뒤쪽에서 막히니까 웨이브가 생기죠. 이렇게 파가 생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때려요. 그래서 시스템이 망가져. 그 부품도 깨질 수 있고, 그걸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워터 해머링을 방지할 것인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맥동 현상이 있어요. 맥동 현상.
맥동 현상은 서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시스템 어느 후단에 밸브가 있어서 밸브를 갑자기 말랐을 때 여기서 파가 생기면서 이 시스템의 요소들이나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수교 현상이라면, 맥동 현상은 중간에 어떤 수조 같은 게 있는데 수조 뒤에 이렇게 밸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수조 뒤에 있는 밸브를 닫으면 물이 이제 여기 와서 이 수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수교 현상은 일어나지 않지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이 파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맥동 현상이 일어나.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다음에 축출력 현상은 입구와 출구에 그 압력 분포가 비대칭이니까 압력이 뒤쪽에서 있는 압력과 이 입구 쪽에서 보는 압력과 펌프 뒤쪽에서의 압력 분포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이 축방향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 이제 펌프가 한쪽으로 밀려나겠지. 그게 이제 축출력 현상이에요. 그래서 축출력을 제대로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번 2강에서는 이 공동 현상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보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중간고사를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공동 현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교과서의 공동 현상 부분이 83페이지 나와 있어요. 83페이지, 82페이지와 83페이지에 나와 있다. 아까 지금 말로 설명한 부분은 공동 현상이 이제 왜 안 좋은지 여기 쭉 나오죠. 소음 진동, 성능 저하, 또 빛이 손상된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 현상이 안 일어나는 운전 조건이 필요한데, 그거 알려면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배워야 되겠어요. 정미, 유효, 흡입, 양정. 정미, 흡입, 양정. 네, 유효. net positive로 만듭니다. net positive suction head. 유효니까 뭐 available 또는 effective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안 쓰기도 하고 NPSH 정밀 양정이라는 걸 써요. 이게 정의가 뭐냐면 정의가 우리 측에서는 이것을 HSV로 썼어요. 너무 기니까 SV. 아마 S는 석션일 거고, 이제 베이퍼라이제이션 조건에서의 석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버블이 안 생기는 조건, 그러니까 생기는 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석션 쪽에서 베이퍼가 생기는 그 조건, 이걸 알아야 이걸 살짝 피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해당하는 양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정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양정의 정의는 교과서에서 보면은 2.47씩이 나와 있어요. 2.47씩 HSV는 정의가 P1 나누기 감마인데, 이게 정의인데 P1이 입구야, 입구.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림 보면 여기가 입구죠. 여기가 1이고 P1, 여기 출구가 P2, 여기 깃이 이렇게 있으면 V1, V2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조건이 중요하죠. 이 조건이 너무 낮아서 버블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럼 버블이 생기는 그 조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그것보다 살짝 높게 운전을 시켜야 되겠지. 적어도. 그래서 그 조건, 석션에서 버블이 베이퍼가 생기는 그때의 조건을 구해보자. 그 식으로 쓰면 압력으로 환산하면 P1 나누기 감마가 H니까 그
입구에서의 압력 나누기 감마 로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것은 HA 대기압의 수두, 대기압 조건에서의 수두 빼기 석션 수두, 그 다음에 석션할 때의 손실 수두. 여기에서 베이퍼가 일어나는 조건에서의 수두를 빼줘야 돼. 요것이 이제 NPSH라고 불러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봐서는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떻게 쓸 거예요? 이거 보기 좋게 쓰려면은 다시 써보면 HSV 정미흡입 양정이라고 하는 것은 HA 이건 ATM인데 HA 빼기 그대로 보기 좋게 다시 한번 써서 유효 NP 이거고 또 하나 요구 NPSH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구해보는 건데요. 이건 델타로 쓰기로 약속을 하고 델타 S 이것도 NPSH인지 다른 값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어떤 함수로 구해보는 거예요. 어떤 함수 주로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2.55식처럼 구하는데 n이나 또는 q 이런 함수로 구해요. 함수로.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이걸 다시 똑같이 HSV로 쓰고 요구니까 require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같이 쓰고. 이건 비교 얘랑 이제 개념은 같은데 구하는 방식이 다른 게 여기는 유효니까 effective로 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어진 회전수와 유량에 대해서 요구 NPSH 구해볼 수 있고 이것하고 이렇게 본질적으로 구해지는 유효 NPS가 만약에 같으면 이제 버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기려면 요게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버블이 이게 같으면 이제 HSV가 델타 H 또는 다르게 쓰면 HSV effective가 HSV required 유효값 요구값이 같으면 공동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나게 하면 이것보다는 더 크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 식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 계산하는 식이 뭐냐면 2.55식이에요. A와 2.55B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제 2.9와 예제 2.10을 보면 되겠어요. 자, 예제까지만 하고 나머지 수격현상, 맥동현상, 추격현상은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동현상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예제 두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 중간고사 볼 수 있을 테니까 거기까지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문제 2의 10번을 해봅시다. 2의 10번.
뒤에 9번도 있는데 이건 풀어봐요. 자, 10번을 보면 전양정 H가 19.5m, 유량 Q는 2.6 미터 상승 퍼 유닛, 회전수 N은 1450 rpm, 편흡입 볼루트 펌프, 한쪽으로만 흡입되는 펌프 볼루트 펌프가 있다. 자, 이 펌프를 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면 얼마나 높이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펌프가 이런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펌프인데, 이런 이제 스펙을 가진 펌프가 있는데, 지하에 몇 미터 정도 너무 밑으로 많이 내려가면은 손실도 많아지고 하니까 공동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H를 얼마로 해야지 손실이 공동현상이 일어날까? 이 H, 그러니까 석션, 여기서 여기까지 헤드를 석션 헤드라고 하지. 흡입 양정이 얼마이면 이제 공동현상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그것보다 작게 해야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공동현상이 발생하는 흡입 양정을 한번 계산해 보시오.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간 관계상 내가 자세히 설명 못했지만 교과서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배웠던 NPSH식 있어요. HSV식 2.55식이지. 이게 이제 요구 required NPSH야. required. 이것은 식이 2.55식 있죠. 2.55식이 뭐냐? 2.55식이 편흡입일 때와 양흡입일 때 식이 달라져야 되겠지? 양흡입일 때 이때 HSV required 요구 NPSH는 7.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N의 3분의 4승 Q의 3분의 2승. 만약 양흡입이면은 식이 좀 달라지고, 여기가 양흡입이면은 7점이 아니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거 요거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H를 이제 구해보는 거죠. 여기다 대입해서. 여기다 대입해보면 여기 7.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n의 3분의 4승. 아까 n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n이 1450. 1450의 3분의 4승 곱하기 q의 3분의 2승. q가 2.6에 3분의 2승 하면 요구되는 NPSH가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2.45m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요건 구했고, 요구값은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효값을 구해야 돼. 유효값. 유효 HSV 유효값. 유효값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유효값은 H 대기압 빼기 석션 헤드와 그 다음에 손실 석션 헤드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H 베이퍼, H 베이퍼, H 베이퍼. 여기 이제 베이퍼가 생기는 그 조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공동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가 같은 조건이야. 같은 조건에서
지금 얘를 구하라는 거지. 흡입 양정을 구하라. 그럼 이건 대기압이니까 대기압일 때 얘는 2.45가 되고 대기압이라는 건 뭐야? 대기압이라는 것은 대기압이라는 것은 101kPa이잖아요. 네? 감마분의 PA가 되겠지? 감마분의 P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더하기 HS가 되겠고 델타 HS는 구하거나 주거나 여기서는 손실수를 1m라고 그냥 줬죠? 1m라고 줬어. 맞지? 델타 1이라고 줬죠? 손실수는 1m. 요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베이퍼가 일어날 때 압력 나누기 감마야. 이렇게. 감마는 로우지니까 우리 경우에 9800을 쓰면 되겠죠? 9800인데 여기서는 온도가 80, 온도가 나와. 온도 9800 쓰면 안 되고 온도에 따라서 그 값이 다르잖아요. 온도 80도일 때는 로가 감마가 9800이 아니고 9523. 더 뜨거우니까 밀도가 좀 작아졌어요. 그럼 그때 표를 보고 그때 해당하는 베이퍼 프레셔를 구해야 돼. 즉 80도씨에서는 압력이 얼마까지 떨어지면은 버블이 생기는가? 그게 이제 요 베이퍼 프레셔죠. 베이퍼 프레셔가 43.37kPa. 100kPa이 일기압이니까 이건 0.4기압쯤 되는 거지. 요 정도 되면은 베이퍼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는 1기압 넣고 여기는 요 베이퍼 프레셔 넣고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감마분의 PA 빼기 PV가 되겠죠. 이렇게 더하기 HS 더하기 1 그것이 2.45. 그러면 이제 HS 구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PA는 101kPa 여기는 43.37kPa 여기는 9523 대입하면 되겠고 그러면 H가 구해져요. 그래서 구해보면은 HS는 2.63m 즉 지하 2.63m 정도까지 길게 흡입관을 만들면 버블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것보다는 더 짧게 만들어요. 이해됐어요? 여기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실험용 계산 지금 이 식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여기 이제 교과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노트 정리하시고 이번 9주차 때 중간고사는 여기까지 하고 89페이지부터 그 뒤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시험범위 안에는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기 강의 안 한 데서 그 부분은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문제 정도 낼까 말까 하니까 그냥 한번 노트 정리만 하시고 그 뒤에 이제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 101페이지까지 연습 문제 내가 풀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1페이지까지 좀 풀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고 제가 그 화상 강의 때 좀 부족한 부분은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8주차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